자, 트럼프가 영광급들을 국방장관에 앉히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 보좌관에 앉히고 또 골 때리는 거는 2천억 투자해서 100조 벌었다는 이 머스크를 국가효율화 부서 수장으로 앉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가 미국 행정 시스템을 확 바꾸고 규제를 다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더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 의해서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을 닫게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 경제가 정상이 아니다. 엄청난 부채에 의해서 미국이 그냥 억지로 굴러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미국이 바꾸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파산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왜? 달러가 엄청난 인플레를 유발하고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요.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심판받은 부분은 몇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거나 미국 경제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무슨 실업률 발표나 미국의 GDP 발표나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인플레 발표 등이 상당히 다 허술하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요 이미 이라크 아프간전 때부터 멍이 들 대로 들었고 그것이 금융위기를 촉발했고 또 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엄청난 화폐 남발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6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정부의 부채는 회복 불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권은 집권당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각종 실업률, 성장률 등의 수치만 믿고 미국이 경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했고 연착륙한다고 했고 뭐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한두 번 아니라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정부 발표 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AP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 했고 대선 직전에 실시한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유권자가 60%가 넘었고 생활비가 너무 높다고 말한 사람도 70%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공유 지표와 실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 사이의 갭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과장되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권보다 더 낮다라는 것이 성장률의 GDP 집계에서의 왜곡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무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쟁을 치를수록 GDP가 늘어나는 비용 이런 것들이 GDP 왜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의 삶의 개선, 즉 GDP가 성장한다고 삶의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쪽에 돈이 들어가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지금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미국의 이 경제가 괜찮은 것들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다수 서민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 2014년 연준 의장일 때 미국 불평등 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상위 1%는 35%, 상위 5%는 63%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1%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최하위 20%는 자산이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뮤추얼 펀드 이런 것 채권까지 다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5%가 전체 미국 자산의 3분의 1을 그 다음 45%가 3분의 1을 갖고 있고 하위 50%는 2%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겉으로는 경기 호황인 것처럼 비춰졌지만은 서민들의 삶은 더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실질 물가 상승률도 공포 수치보다 훨씬 높을 거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20% 정도 올랐는데 공식 물가 상승을 집계낼 때 의료보험료 올란 거나 모기지 올란 거, 이자 지급액 올란 것 등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4년 동안 가계의 실질 소득은 11% 늘었는데 이런 지출들은 훨씬 더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4년 동안 45%가 올랐는데 이 때문에 임대료가 올란 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넷째, 실업률도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 고용, 정부가 만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등만 늘어났고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낮은 실업률, 완전 고용 이런 헛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업의 실적도 신통치 않았다.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충분하게 돈을 벌면서 투자 고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7이라고 부르는 대기업 7개, 그리고 제조회사, 그리고 무기 제조회사, 곡물 에너지 대기업을 빼면 나머지 기업들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가가 발표하는 좋은 지표는 이 소수들의 지분이 평균을 내서 과장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표상으로 왜곡됐다. 이건 제가요 한 20번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트럼프 노믹스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다시 호황으로 가서 서민들이 잘 살게 될까 아니면 망할까 하는 문제인데, 자, 2차 대전 이후에요 미국이 세계의 평화나 또 전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식시키는 걸 주도하면서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을 잘 끌어왔는데 임기 말 상황은 스페인 독감이 번지고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칼럼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이 윌슨에 대응해서 이제 다음 대선에 공화당의 워런 하딩이라는 최악의 대통령이 나왔지요. 지금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을 꼽으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우드로 윌슨의 이상적인 그런 정책들을 다 폐기하고 미국을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가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전쟁이나 이런 데 발 빼고 고립주의로 가고, 그래서 미국인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해서 60% 득표로 당선이 됐대요. 공화당 상하원도 다 휩쓸었대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공화당은 규제 완화를 하고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 등을 내고 폐쇄 경제로 돌입했고, 그래서 수입 관세를 40%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부터 남미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도 수입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 가격이 해외 수입되는 것도 많았는데 급등했고 물가 상승이 시작됐죠. 자, 그렇지만은 외견상으로 1920년대 초반기에 경제가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 등과 더불어서 제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잘 돌아가는 듯이 비춰졌지만, 그래서 미국의 광란의 20년대, 즉 로어링 20s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 보면 나오는 그런 장면, 먹고 마시고 놀고 지능 졸부들이 막 등장하고 사치, 낭비, 화려함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뒤에요 곧바로 뭐가 왔냐, 대공황이 와서 광란의 20년대가 29년부터 미국이 완전 맛이 가버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공황을 열었어요. 트럼프도 지금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런 하딩의 20년대 초반과 현재 트럼프가 100년 만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건 한 가지를 밀어붙이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트럼프가 외노자 추방하겠다는 이유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집값을 높였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돈을 풀어서 쓰면서 인플레를 촉발시켜서 모기지 비용이나 집값을 45%나 높였다,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저렇게 높아진 것은 미국에서요 집이 굉장히 적습니다. 국가적으로요 미국이란 나라는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지요. 개인이 필요한 지역에 업자가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선호하는 그런 수준의 집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에 자재비와 임금이 오르면서요. 집값이 오르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집값과 임대료를 올렸다라는 것은 이건요. 비본질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 등이요. 미국의 노가다판에 집 짓는 노가다판에 일당받는 일용 잡부로 엄청나게 저임금으로 현장에 투입돼 있었죠. 자, 이들이 추방되면 미국의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수차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데 금리를 갖다가 바이든을 위해서 선거 직전에 비컷이라고 0.5% 내렸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자기가 되면 파월을 쫓아내겠다고 파월은 안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 자, 실제 금리가 높은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정부가 국채 금리하고 다르게 기준 금리를 압박해서 연준을 압박해서 연준의 똘마니를 심어서 내린다고 칩시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관세를 갖다가 올린다. 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필수적이에요. 자, 물가 상승이 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지 트럼프가 나타난다고 계속 낮추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렸으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트럼프 방식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미국같이 지금처럼 규제가 완화되어서 기업 위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노조도 허물허물해진 나라 아닙니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미국에서 뭔 규제를 더 낮춘다고 규제 완화 부서를 신설해서 머스크를 안 칩니까?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하지만 그 뒤집었다가 솔직히 말하면 수습되지 않고 대공황으로 갈 수 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십 명이 왜 트럼프에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겁만 번지르하지 죽기 직전인데 이제 트럼프가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를 끝내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대공황을 맞이하기 위해 100년 만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인이 선택했다. 이제 100년 대공황 주기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무역을 반토막을 낼 인물이 있어야 대공황이 생길 건데 트럼프가 거기에 매우 적합하지요. 자, 그래서 무역을 감소시키면서 GDP를 낮추어 가지고 미국의 소비를 줄일 인물로도 트럼프가 아주 적합합니다. 물론 모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월가나 경제는 미국 기득권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환호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보나마나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또 각종 이 경제 부서에서는 자기 측근인 기득권들을 다 앉힐 거예요. 다 재벌이나 금융재벌 쪽에 일하던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부채를요, 개의치 않고 나라를 새로 짜겠다면서 엄청난 부채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회에서 견제가 사라지면서 상원 하원은 트럼프 비위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를 폭등시키고 미국의 채권이요, 이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을 초래할 거예요. 그럼에도 또 금리는 낮추려고 들 겁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서요. 그러면 실제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는 미국의 금리 수준과 현재 적용하는 금리 수준이 다르면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미국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시대에 대공황이 터질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것은 신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거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 붕괴가 오게 될 거고 미국은 수년간의 이런 대혼란 끝에 다시 정화되는 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트럼프가 미국을 제대로 망쳐서 미국 사회에 고쳐야 될 본질이 뭔가를
미국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